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기술과 서비스들이 나오면 스케일러빌리티, 즉 확장성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서만 이걸 할 거냐? 아닙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인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한 10년 동안 기술들을 준비하고 그동안 각각 기술들의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왔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특허가 나오면서 이 마스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맨 위에 글로벌 인증센터라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 보통 우리가 그 A사 2010년도에 인터넷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혁신을 이룬 게 뭐냐면은 인터넷도 하나의 굉장히 큰 혁신이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혁신이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A사가 그걸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기존의 통신사와 사용자, 그거를 생산하는 벤더, A사의 모든 생태계가 기존 거를 무시하고 나타난 게 바로 A사의 스마트폰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제조사가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통신사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제조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데 그 혁명을 일으킨 게 미국에 있는 A사였죠. A사가 나왔을 때는 통신사들이 제발 좀 스마트폰을 저희 통신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근데 그 A사가 좀 특이하게 했던 거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보통 우리가 앱스토어라고 얘기하죠. 앱스토어를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의 생태계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통신사가 주도했던, 각 나라의 통신사가 주도했던 생태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2G 인터넷 때는 대부분 통신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만 서비스를 받았죠. 근데 2010년도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로 없어집니다.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통신사는 통신사의 앱도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서비스를 내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즉 생태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혁신이 있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혁신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그 전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마스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 이 설계한 부분도 역시 지적재산권이 다 걸려 있습니다. 글로벌 인증 정산센터는 각 나라에 대한 뭐랄까요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 인증센터, 칸츄리별 인증센터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는 한국 관할을 이 인증센터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생활 서비스나 왼쪽에 보면 금융 서비스, 법률, 교육, 부동산 이런 거는 어디에 법을 적용하죠? 그 나라의 법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금융법은 그 나라, 외환관리법도 그 나라의 법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페이라는 것도 그 나라에 적용되고, 일례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에이페이라는 부분도 그 나라의 법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나라별 서비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 각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증센터를 각 나라에 맞게 인증센터를 설계하는 거고요. 전체 인증센터를 중개하는 것은 글로벌 인증정산센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앱들이 쭉쭉쭉 나오더라도 각 나라별 제일 중요한 거는 A사와 G사가 전 세계 앱스토어를 통제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이 결제되고 하는 것들은 A사와 G사가 앱스토어를 통해서 전 세계 결제 시스템까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그렇지만 거기서의 제일 큰 핸디캡은 뭐냐면 각 나라의 컬처를, 문화를 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제한 요소가 됩니다. 법적인 요소. 왜? 모든 거는 우리나라 내 방식대로 따라. 이게 지금 A사와 G사의 역할이고 수수료를 올릴 때도 그냥 한번 빡 올리면 요즘 G사 문제가 뭐가 됩니까? 수수료 30%를 올리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가 지배받아도 법적인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설계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야 가장 쉽게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법도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왜 금융공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그 금융공학은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다 오픈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이거는 우리 법이 아니야 그러면 서비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법이 그 나라에 맞아야 되고 아까 법률 데이터만 바꾸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법은 그 나라의 법률 서비스에 맞춰서 서비스해야지 국제법만 서비스하면 기업들이나 국제법을 이용하지 개인들은 그 나라의 법률에 맞춰서 서비스가 나가야 사용자들은 법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결제, 또 그 나라에 대한 법정화폐, 또 그 나라에 대한 전자화폐, 그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법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인증센터와 각 나라의 국가별 인증센터가 별개로 있어야지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호 운용성과 스케일러빌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인증센터는 그 나라의 서비스와 그 나라의 사업자를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 그것들을 갖다가 문제되는 서비스를 선별을 할 수 있는 어떤 팔리시, 정책을 필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정책 안에 나라별 정책이 각각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의 확장성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법과 또는 서비스와 또는 호환성, 상호 운용성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 경쟁력입니다. 왜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 특허들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해외 부분에 나갈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스카우트에도 굉장히 많이 왔지만 왜 한국에서 스타트를 했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저도 외국 회사에 한 10몇 년을 있었지만 그 나라에 그 회사에 있으면서 생각한 게 제가 뭐 좋은 일 또 돈은 버는데 솔직히 이게 다른 나라를 위하는 서비스만 계속 기술 개발만 열심히 하고 있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물론 핸디캡도 있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 때문에 미국을 간다 또는 뭐 어느 나라를 간다 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남겨놓을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지적재산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프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프라의 권리를 개인이 갖고 있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도 했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특허를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이익을 한국에 줘야 될 이익을 그 나라에 주는 결과가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하에 한국에서 출원을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올해 5월 말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특허 역시 작년 하반기에 출원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출원된 부분이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뭐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 머리입니다. 한국 사람만큼 뛰어난 머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반이나 한국의 어떤 국가나 뭐 자원이나 또는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도 뭐 블록체인이나 또는 인공지능이나 또는 데이터의 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시작했지만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지식산업입니다. 지식산업이 전 세계를 결국에는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모든 IT 기술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이 나 싫어. 야, 정부에서 다른 나라 이거 주지 마. 못 써. 기술 쓰는 거 법으로 미 정부의 국회가 됐든 정부에서 이거 수출하지 마. 그러면 수출을 못 하게 됩니다. 작년에 반도체 사태 때 일본이 기술 수출을 안 하니까 어떤 사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2에서 30%가 흔들렸습니다. GDP에. 반도체 또는 전자제품들이 그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아무리 사람과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하나의 인프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이 인프라를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특허를 갖다가 출원을 하고 등록을 시키고 전 세계 국제 특허까지 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소가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한국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가 경쟁력을 이용해서 정부는 많은 투자를 하고 이 국가 경쟁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이 나라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화입니다. 뭔가 기술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표준화입니다. 우리가 통신에서 3G, 4G, 5G 하면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이 확보가 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표준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지금은 S사가 발전하는 것도 제가 계속 봐왔지만 예전에는 통신 기술이 없었습니다. 다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유럽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기술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제 기술을 갖다가 표준을 리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표준이라 하면은 뭡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전 세계에 다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표준화를 주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법정화폐나 전자화폐는 전 세계가 법적인 부분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그거를 부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아직 전 세계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서서히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적용한 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준비되고 그래서 이 마스 네트워크 플랫폼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플랫폼, 표준화를 징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표준화시키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일례로 국세청의 플랫폼이나 관세청의 플랫폼을 후진국한테 차관을 통해 가지고 제공하듯이 저희 이 플랫폼도 전 세계에 표준화된 플랫폼, 즉 원천 기술이 확보된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확산과 고용 창출입니다. 기술과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에 저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다 수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수출합니까? 사람이 수출합니다. 계약을 통해서도 수출을 하지만 사람이 가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또 교육산업. 제가 뭐 대학하고도 양해학서도 체결을 했지만 블록체인을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 시키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교육이 대학생한테 또는 연구자한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회는 그거를 인력이 시장에 나왔을 때 기업은 그 인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확산과 고용 창출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또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또는 학교, 산업, 정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기술을 갖다가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R&D를 지원해서 즉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블록체인을 주도하는 하나의 표준화 또는 세금 징수의 표준화 또는 원천 기술의 통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사이트 코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이트 코드는 디지털 콘텐츠 원본 확인 기술. 앞에서는 보여진 게 하나로 보여져가지고 특허 기술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를 원본과 사본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하는 기술. 저장도 개인이 저장하는 거, 다량으로 사업자가 저장하는 방법 또는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배포, 유통하는 거죠. 유통하는 기술.
그거를 추적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기술이 그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멀티모달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소통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를 서비스를 준비해 주는 기술이라면 이거는 소통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과 기계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기반하는 도로 역할을 하는 게 멀티모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안 보이는 쪽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멀티모달은 인간과 기계가 대화할 수 있는 소통 기술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역시 지적 재산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른 기술들은 기술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블록체인 원천 기술이 이렇게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특허청이 증명해 주는 하나의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가 이 마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불경제 통합 플랫폼을 개발했고 그거를 저희가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 3번 고객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보고 실제 서비스가 돌아가는 걸 다 보셨다시피 저희는 이 마스 최종 준비했던 이 마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목표는 국내 또는 한 가지의 서비스를 앱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스 네트워크 플랫폼을 전 세계에 확대시키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목표 또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